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대였고 019170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가 쭉 계속 봐왔던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사실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도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봐왔던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죠. 이제 16만원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는 그 유튜브 의사님의 유튜브를 무조건 챙겨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있다, 이런 이제 공지가 하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냥 워딩 따라서 좀 받아 적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서 이제 네 가지의 뭐라 그래야 되죠?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 몸에 그 세포에 들어오기 전에 세포 외에서 잡는 방법으로는 항체, 혈장, 백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혈장 같은 경우에는 다클론 항체고, 항체는 단클론 항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탄총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팡 쏘면은 이제 여기저기 막 퍼져서 어디 하나 걸려서 죽는, 요런 그 치료가 혈장 치료.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나 내가 얘를 정확하게 잡고 싶을 때는 얘한테 저격을 해서 쏴야지, 얘를 잡는다고 산탄총을 막 이렇게 쏘면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좀 비유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항체 치료는 단클론 항체로 디테일하게 딱 하나의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 하지만 바이러스 변이가 오면은 무용지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바이러스 변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체 치료도 조금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에서 잡는 방법 하나, 둘, 세 개 중에 마지막으로 백신이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어떻게 변이가 돼도 이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백신인데,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은 변이 전 항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까지는 아직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붙는 단계에서는 특별한 워딩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갔고, 이 세포 내로 살짝 들어왔지만 세포 질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을 때 잡는 방법으로는 클로로킨, 피라맥스 중에 피라맥스, 니클로사마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세포 질로 이미 땅 들어왔을 때 잡는 방법으로는 피라맥스, 그러니까 피로나리딘하고 알테스네이트, 레보비르, 렘데시비르, 니클로사마이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렘데시비르는 끝났지만 레보비르, 부강품의 레보비르, 니클로사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게, 약들의 기전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효과 강력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클로로킨에는 이미 탈락은 했지, 클로로킨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오피셜로 나왔죠. 초기에만 약간 효과가 있고 후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전은 그럴듯하나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라맥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피라맥스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피로나리딘, 성인을 기준으로 세 알을 3일 동안 먹으면 혈중 농도, 이게 단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소 3은 도달을 해야 하는데 혈중 농도 1에서 2 정도 도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혈중에는 적은 농도가 도달하지만 이 폐 이런 데서는 조직 내에는 혈중 농도가 여기서 10배 이상 도달을 하기 때문에, 즉 10에서 20 이상 도달을 한다. 이 정도면 효과는 담보할 수 있는 농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이 이 농도가 짙어지면 독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고, 자문자답으로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고 피라맥스는 유효하지만 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라맥스를 3알에서 4알 정도 3일 동안 먹었을 경우 유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풀린 약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독성 연구가 있었는데, 피로나리딘 하루에 4개에서 8알,
성인 남자 기준으로 더 많이 먹인 거죠. 이걸 30일 동안 먹였는데 심전도와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클로로킨을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피로나리딘이 클로로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물론 강아지지만. 네. 근데 그래서 더 많이 먹이고 더 오래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3일은 치료 용량 그대로 성인 기준으로 먹이고 하루에 한 알씩 4주를 먹여도 독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나리딘 말고 이제 그 복합 물질인 알테스네이트 기존에는 바이러스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폐 섬유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데 그 저희 이제 댓글 중에 한 분께서 인터페론이 있으면 그 부작용이 있지 않나 뭐 그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여기는 그냥 인터페론에 대한 그 부작용 얘기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근데 그 영상에서는 딱히 의사 선생님께서 인터페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간단히만 볼게요. 인터페론이란 사이토카인 신호인자다. 뭐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뭐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바이러스와 세균이 신체 내 물질을 사용해 복제와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가 이제 인터페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역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그냥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인터페론의 치료 부작용으로는 감기, 두통, 관절염, 근력저하, 통증에 관련된 증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종이 생기거나 뭐 고름이 생기고 백혈구 수치 바이러스를 너무 죽여서 그런가요? 백혈구 수치 감소가 생길 수 있고 간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피라맥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인터페론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니 완벽한 약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댓글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피라맥스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스네이트도 뭐 알테스네이트만 했을 때 유효 농도에 도달하는가라고 이제 자문을 하셨고 알테스네이트는 반감기가 짧대요. 그래서 투여 초기 알테스네이트 혈중에는 한 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가 유효하다고 했었죠. 최소 3 정도는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알테스네이트는 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유효할 수 있는 농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테스네이트 단독으로는 농도를 올려도 80에서 90%만 억제를 하고 결국 피로나리딘이랑 시너지를 내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사로는 효과는 있겠으나 굳이 이걸 이미 시중에 피라맥스라는 복합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단독 주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피로나리딘과 복합제인 피라맥스가 낫다. 그래서 내성도 줄고 효과도 단일로 썼을 때보다 효과가 복합제가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뭐 헤르페스, 우리 막 입이나 뭐 주위에 이렇게 피곤하면 나는 거죠. 일본 뇌염, 류마티스, 알츠하이머, 치매, 천식 등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걸 계속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피라맥스 예방, 초기, 경증, 중증도에 뭐 다 효과가 있고 열이 나고 5일 이내까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1차 면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복기를 포함하면 5일에 잠복기 포함하면 7에서 19일 정도까지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에서 뭔가 좀 증상이 이상한데 라고 하고도 1주에서 약 3주까지는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제 종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가 이거였어요. 피라맥스를 먹어라. 대중치료제 투여 별도의 검사 없이 의심되는 집단에 그냥 약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WHO에서 권고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열 나는 환자한테는 그냥 코로나와 말라리아 같은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여라 이겁니다. 그냥 먹여라. 왜? 열이 나면 말라리아인지 에볼라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감별이 쉽지 않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일단 먹이는 거죠.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그냥 먹여라. 걸린 사람 노출 위험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를 비하면은 뭐 걸린 사람이랑 뭐 교회, 집단, 뭐 예전에 뭐 신천지도 있었고 다 먹이는 거예요. 100만 명이라고 전부 투여하면 된다. 적어도 이 작업을 3회 반복하면 팬데믹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태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니클로사마이드나 나파몬스타트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워딩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 코로나의 사태를 그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피라맥스를 그냥 다 먹이면 99%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그분께서는 100%라고 말을 하지만 뭐 좀 99%다 얘기가 99%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약에서는 제가 뭐 그 얘기를 그 영상을 봐도, 그러니까 피라맥스 말고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은 피라맥스가 가장 강력한 것 같긴 해요. 강력한 것 같긴 한데 왜 이거를 빨리 긴급 승인을 안 내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안 나오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이게 정말 그 전문가가 이런 게 효과가 있고 그냥 진짜 의심이 되면은 뭐 의심이 돼서 뭐 진단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지켜보거나 뭐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다거나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의심이 들면 먹여라 이거예요. 이게 뭐 부작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기도 하고 뭐 안정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심지어 강아지지만 더 많이 먹였을 때도 심전도나 혈중에 뭐 크게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뭐 힘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1차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고 좀 이제 가공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워딩 자체가 이렇게 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살짝 들어왔지만 세포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미 세포질에 들어왔을 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잠복기를 포함해서 일주일에서 3주까지는 카바가 가능한 약이 피라맥스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를 좀 보면서 사실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간에 그 영상이 이제 내려가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영상을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워딩 그대로 쭉 이제 좀 받아 적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뭐 알테스네이트랑 피로나리딘이 복합적인 시너지를 내고 초기 뭐 예방, 경증, 중증까지 다 효과가 있을 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인상 깊어요.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미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약이고 안정성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일단 먹이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신풍제약이 어떻고 뭐 피라맥스가 어떻고 하는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고 충분히 거의 뭐 몇 달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 뭐 남아공 임상도 있었고 뭐 션 박사님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다 있었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가볍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